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기 주도 학습 AI 활용 핵심 역량 총 네 가지인데 우리 학부모님들한테는 세 가지가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그 정보를 오늘 공유하고자 웨비나를 이렇게 진행하게 된 정수필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채팅창에는 제가 한 번씩 중간에 보겠습니다. 인원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 켜셔가지고 소통하셔도 됩니다. 음, 가능하시면 카메라 켜시면은 또 제가 얼굴 보고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치 않으시면 카메라 끄셔도 됩니다. 자, 화면 공유할게요. 화면이 공유가 안 되거나 목소리가 안 들리면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세요. 자, 화면 보이시죠? 음, 오늘 AI 러닝 자기주도 학습 솔루션 코치 양성 과정인데요. 뭐 코치로서 직업으로 활동할 수도 있지만 먼저 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고 답을 찾아가고 그리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학교에서는 우리가 지식을 습득을 하죠. 그건 좀 이따가 제가 그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식을 활용하는 사람은 학교에서뿐만 아니고 사회생활에서도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지식 활용에 대한 건 배우지가 않거든요. 심지어 대학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년을 배워도 사회에 나오면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체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제가 3천 개 이상의 회사를 중소상공인들을 컨설팅하면서 업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사회에서 제가 터득을 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제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진학하지 않은 이유가 학교, 초, 중고, 그리고 대학원 지식 습득의 장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스스로 그것을 터득하면서 물론 멘토도 있었죠. 저한테 하는 멘토가 되었던 것은 책이었습니다. 인적 자원도 있었지만은 많은 책들이 저에게 또 많은 답을 주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그렇게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이어져 왔는데 문제는 이게 조금 진입장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적으로 이렇게 법령적으로 적용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 11월 말에 오픈 AI에서 얘를 런칭을 하면서 제가 15개월 동안 이것을 연구하면서 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 떨어지가면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고뇌하고 힘들어하는 그 과정을 상당히 해결할 수 있겠다. 이제 대중적으로도. 그래서 AI를 결합한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용어는 아니죠. 그래서 과거부터 있었던 왔었고, 저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을 어디서 교육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 스스로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갔고, 컨설팅이라는 업을 가지다 보니까 컨설팅은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게 업이에요. 코칭은 솔루션까지 제공해 주지 않고 방향을 좀 제시해 주는 방향이지 그 업이고 컨설팅은 솔루션까지 제시를 해줘야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대가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뇌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학교에서 대학에서 그걸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주도 학습을 솔루션을 이제 AI 5만 5조개죠, 5조개. 5조개 이상의 문서를 학습한 우리 인간으로서 넘사벽이죠.
5조 개 이상의 문서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추론 기능을 또 탑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코칭을 했던 제 수강생의 분의 이제 자녀예요. 이제 고1이 되셨는데 아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학교나 주변의 친구들이 AI를 활용을 하고 있냐라고 하니까 거의 본인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주변에도 활용하는 모습을 잘 못 봤다는 이야기를 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지금 AI 시대잖아요. 그죠? AI가 미래에 인간에게 어떠한 유익성과 그 유해성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차치하고요. 어, 이 유익성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왜 그것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과거에는 그렇다고 해서 AI 있기 전에는 선생님들이 일일이 학생들을 수업 끝나고 나서 다 이렇게 그 코칭이나 케어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AI를 활용을 하면 상당 부분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공감이 되신다면 우리 어머니들이 채팅창에 1번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네. 어, 다시 공유할게요. 저는 이렇게 3천 개 이상의 회사를 컨설팅을 해왔고요. 이렇게 내부 협력사로 시작을 해서 23년째 마케팅을 이렇게 컨설팅하고 교육을 하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테마를 그냥 공방 창업이라고 이렇게 잡았지만 이것은 굳이 공방 창업에 국한되지 않고요. 우리 학생,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사회생활하고 있는 비즈니스라는 사업자 모두에게 이렇게 경쟁 우위 항목이 해당이 됩니다. 압도적이죠?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이 문제 해결인데 우리는 학교 학생이나 어른이 됐으나 이 문제라는 부분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운명과도 같죠. 항상 이렇게 우리가 학생이나 어른이 되었으나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부분이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죠? 자기주도 학습, 특히 아마 우리 아이에 대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을 거예요. 어떤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오늘은 그것을 적용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스스로가 문제 해결을 하고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어머니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데 끙끙 앓고 말도 못하고 너 무슨 고민이라고 물으면은 아니 그런 거 없어 하고 짜증내하고 근데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아이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특히 학생들은 초중고 이렇게 올라갈수록 성적에 또 많이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들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뭐 과외 선생을 붙이고 뭐 학원에 보내고 뭐 그러한 것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좀 아닌데. 그리고 좀 변화되지 않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 종일 바빠요. 아이들은 일찍 학교에 가서 또 마치고 학교 이 학원 저 학원 가고 그렇게 집에 오고 그렇게 하고 성적 평가를 받으면은 개선 또 발전은 없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마도 답답하지만 특별한 또 해결책도 없고 그런 해결책을 누가 좀 알려준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웨비나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어, 이때 이제 AI가 15개월 전에 나옴으로써 이것을 이제 대중화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AI 러닝 자기 주도 학습 솔루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진짜 공부다. 이렇게 제가 슬로건을 달았습니다. 왜 누구는 어머니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타임머신을 타고 백투더 퓨처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학창 어디?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여기. 오늘 한 거. 7, 7. 여기. 여기지? 마이크 좀 꺼주시겠어요? 이거야? 소장님,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지 혼자서 말했나요? 아니요, 한 30초 정도, 한 15초 정도 혼자 아, 말씀하셨습니다. 다행이다. 저절로 이게 음소거가 됐네. 아, 우리 이제 원장님이 그거를 같이 다 네네, 묶어버렸네. 예.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공유할게요. 네, 우리 학창 시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 어머니들하고 저하고 같이 타임머신 타고 백투더 퓨처 할게요. 누구는 같은 수업을 딱 받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누구는 고개 끄덕이면서 이렇게 있고, 누구는 그 선생님이 싫어지는 거죠. 그 선생님이 나한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일주일에 뭐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한 네 번 있었나요? 수업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아, 또 이 시간이야? 그 수업 시간이 너무 싫어지고, 시험 치면은 막 괴롭고, 답도 안 나오고. 근데 누구는 그수 맞춰가지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누구는 기억도 못하고.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누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고요. 학교의 한계인데요.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지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학에 강의할 일이 있어서 특강으로 한번 갔다가 교수님들이 그 강의를 보고 야, 뭐 옛날하고 똑같구나. 몇십 년 전하고 똑같구나. 참 안타까웠습니다. 지식의 습득의 장이지 지식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을 알고 이 사고와 관점이 전환이 필요합니다. 학창 시절로 돌아가 볼게요. 학생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최상위권의 학생들은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고와 관점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들은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를 바래요. 근데 중위권이나 이런 학생들은 그냥 내가 외운 거, 뭐 내가 아는 것만 나온나, 쉽게 나온나라고 바래요. 관점이 많이 다르죠. 최상위권의 학생들은 그런 쉬운 그냥 단순 암기해가지고 맞추는 문제가 나오면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를 바라는 사고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념 원리 본질을 알거든요. 그래서 단순 암기가 아니라 좀 꼬아서 비틀어서 나오기를 우리 바래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그래서 우리는 개념 원리 본질을 찾아서 지식을 편집하고 연결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새로운 용어 나왔죠? 지식을 편집하고 연결하는 것. 이것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은 그렇게 차별화가 되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이 차별화가 되지 않고 그렇게 배우고 사회에 나오면 완전 다른 세상이 우리 사회에서는 문제에 대한 답이 있던가요?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공부해가 암기해서 뭐 맞추던 아니면은 개념 원리를 알아가서 좀 꼬아서 나온 문제를 맞추건 답이 있잖아, 답이. 근데 우리가 사회에 나오면은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머리 싸매잖아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왜 장성수라는 변호사죠, 지금. 변호사인데 이분이 막노동, 굉장히 집안이 뭐 흙수저죠.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 막노동하면서 뭐 사순과 오수해가지고 서울대 수석학교겠죠. 서울대 법대를. 그래서, 어, 그분의 책을 보면, 안 보신 분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챕터가 1장, 2장, 3장, 4장인데, 4장은 그 양반, 그분의 어떤 공부 방식이 있고요. 3장도 약간 공부와 관련되고, 1, 2장은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분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역경들,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뭐, 4장 읽고, 3장 읽고, 뭐 1, 2장 정도,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읽으셔도 되고. 그분은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저는 뭐 막노동판에서 일을 하지도 않았고, 그랬지만, 뭐 전체 수속도 해봤고요. 그럼 그 과정에 제가 그 바닥에 있다가 그렇게 수습도 해보면서 그 과정에 있던 분이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분이 그 책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그 중에서 키워드를 뽑아내면 이거예요. 개념 원리 본질을 찾아요. 단순 암기가 아니고. 그분은 그 나름대로 본인이 그것을 터득했는데 그게 문제예요. 그 1%안 되는 사람이 그 터득하는 거예요. 예.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대중성이 없는 거죠. 자기주도 학습이. 범용성이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진입장벽이 낮아진 게 AI가 나간 거예요. 내 옆에 과외 선생.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제도권 교육을요. 절대 뭐 학교 교육 중 받을 필요 없다. 뭐 학원 교육 받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배우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뭘 찾아와야 되냐면 학교나 학원에서는 내가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질문 요소를 뽑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AI를 접목을 해서 내가 그 개념 원리 본질을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AI 있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이걸 이야기해줘도 그것을 찾고 찾고 부딪히고 또 그걸 뚫고 들어가고 하기가 힘들었구나. 진입장벽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말을 해줘도 1%안 되는 학생만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대중성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1대1로 옆에 붙어서, 이럴 때 벽에 부딪혔을 때 나하고 같이 연구해 볼까? 참고서 펼쳐보고 이렇게 하는, 그걸 어떻게 다 가르쳐 주는 되잖아요. 대중성이 없죠. 이 자기 주도 학습이, 어, 실현화되기가 힘든 거죠. 근데 이제 AI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좀 뒤에 말씀드릴 두 가지 더 핵심 역량을 키워가 붙이면 활력을 확 받아요.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념, 원리, 본질을 AI를 통해서 내가 밤 12시에 뭐 새벽에 4시, 5시 일어나서 과외 선생님이 내 옆에 없잖아요. AI는 내 곁에 있고 내 아이의 레벨이 하위권이면 하위권에 관계된 질문을 하면 돼요. 중위권, 상위권 다 질문의 질이 틀려요. 그 레벨에 따라서. 자, 그러면 그에 대한 답을 해주고 그리고 AI는 짜증도 내지 않고 내가 월급, 내가 그 수강료도 안 내죠. 부모님은 부담도 없죠. 아이가 그걸 제대로 하려 할 수 있도록 막 코치를 해주면 되죠. 자, 창의성은 참 그리운 사람입니다. 보고 싶네요. 스티브 잡스. 창의성은 단지 사물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미 MP3라는 녹음기는 있었죠. 이 세상에 사물로서 존재했죠. 또 뭐 있나요? 카메라라는 존재는 사물로서 있었잖아요. 그죠? 또 그것을 아이폰에다가 서로 연결을 했잖아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의성은 단지 사물을 연결하는 것이다. 겉보기에 관련 없이 보이는 개념을 연결함으로써 혁신적인 솔루션과 통찰력을 창출할 수 있다. 이것이 기존 학습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가지 역량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법이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가지 핵심 역량 요소를 살펴볼게요. 목표 관리 역량, 문제 해결 역량, AI 활용 역량. 15개월 전에 새로 나온 거죠. 그전에는 목표 관리 역량과 문제 해결 역량 부분,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AI 활용 역량이 아니라 문제 해결 역량을 해결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우리 컨설턴트에서 연구소에서 활용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제 AI가 나오니까 머리 에너지가 엄청 줄어든 거예요. 이것은 일단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학생은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저는. 15개월 전에 이거 나오면서 써보면서. 그러면서 저는 뭐 영어학원 원장도 아니고 수학학원 원장도 아니에요. 제가 영어 과목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요.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개념, 원리, 본질을 가르치기 때문에 어느 거나 이 자기주도 학습이 세 가지 마케팅 역량은 제가 오늘 우리 어머니들한테 잠깐 이건 벗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하도 좋아요. 좋은데 우리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그 아이들이 자존감 올리고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거는 이 세 가지가 핵심이고요. 요거까지 탑재되면 이건 사업자들. 근데 학생들도 요거 알면은 좋긴 한데 일단 핵심은 요거예요.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요거까지.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제는 전국의 우리 아이들을 자존감 좀 높여주고 싶다. IQ가 그 아이의 학생 기준으로 할게요. 우리가 학생들의 성과라면 이제 성적이니까 그 아이들의 최상위권을 끌어올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최상위 이 학생들이 IQ 순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 관리 역량과 문제 해결 역량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도와주는 AI 활용 역량 이 세 가지를 갖추시면 어, 우리 아이들이 또 사회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 해결 공부법은 단순히 지시 습득이 목표가 아닙니다. 요즘 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요. 그거 경쟁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최소량의 법칙이에요. 최소 내가 갖춰야 될 것이지 그거 가지고 상위권과 최상위권의 변별력이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내가 질문하고 답변이 나오고 그 정도로는 절대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는 아까 제가 사례로 보여드렸던 그 스티브 잡스의 연결 역량 생기지가 않아요.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 교육에 제가 뭐 교육학자는 아닌데 저도 똑같은 그 속에서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것이 한계라는 거죠. 문제 해결 학습법의 목표는 지식 습득을 넘어서서 지식을 편집하고 조합하고 분해하고 연결하는 역량을 키우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은 AI가 있기 전에는 상당히 좀 인내심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그 요령을 좀 터득을 하거나 아니면 코치가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대중적인 접근이 안 되죠. 그거는. 근데 이제 AI가 나왔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역량을 키우면 스스로가 가능하다. 우리는 답을 찾더라도 땡땡땡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땡땡땡 답이 세자인데요. 이 세자, 제가 좀 포괄적인 질문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한 번은 채팅창에 한번 이 땡땡땡 세자가 뭔지 한번 생각나시는 답을, 그러니까 이 땡땡땡 답을 찾은 거예요. 이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이거는 채팅창에 한번 세자가 뭔지 한번 적어 봐 주시겠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생각나신 대로 한번 적어봐 주세요. 한 답을 우리는 찾는 역량을 가져야 된다. 어떤 답일까요? 신박한, 좋네요. 구체적인, 네. 창의적, 다 좋은데요? 음, 다 답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다 답이 될 수 있겠어요. 단지 저는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다 답이 될 수 있겠고요. 저는 표현을 이렇게 차별화라는 용어를 썼어요. 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뭐 신박한, 아까 구체적인, 뭐 이런 답들이 다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그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 세계에 용어가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차별화라고 이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별화된 답을 찾아야 돼요. A라는 아이가 AI를 뭐 이렇게 뭐 사용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해요. 답변을 구해요. B라는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이 질문에 하는 그 질문의 힘이 다르다. 답이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은 지식 습득이 아니라 이제 그래서 지식을 편집하고 조합하고 연결하는 역량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게 차별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차별화되는 답을 찾는 역량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의 힘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답변이 이제 있어요. 5조 개 이상의 문서를 이렇게 어, 머신러닝이 되어 있는 AI가 있는 거죠. 어떻게 뾰족한 질문을 하냐 부분이거든요. 답변이 달라지죠. 이게 차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념, 원리, 본질을 찾아내야 돼요.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는 문제 해결 자기주도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들었어요. 뭐, 한 초등학생이 이제 이런 책을 보다가 이런 내용을 봤어요.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가 책을 보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무기염료의 농도가 높아 삼투압이 높아지면 간내의 자극에 의해 내 하수체 후엽으로부터 바소프레신이 분비되어 세뇨간에서의 수분 제흡수를 촉진함으로써 삼투압이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 갑자기 뭐 막 이렇게 나와요. 뭐 용어들이. 이 뭐 말이야 이제. 아이고 재미없어. 덮어버리는 아이가 있고 아유 좀 알고 싶은데 하는 애가 있어요. 학교에서 만약에 뭐 생물 시간에 이게 나왔다 한다면은 뭐 이거를 뭐 알아야지 또 시험 문제 풀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결을 하지 못하면은 그 아이는 뭡니까? 시험 문제 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내 옆에 가해 선생님 항상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이걸 명쾌하게 또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아, 그 모르겠어. 그냥 네가 한번 검색해서 알아봐. 뭐 이렇게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죠. AI한테. 자, 이렇게 예시를 들어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AI가, 자, 우리 아이가 이 방법을 가르쳐 주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질문하겠죠. 이 내용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흥미로운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몸속의 무기질 소금. 자, 이 무기질 소금도 설명을 해요. 여러 가지 작은 입자들이라고 쉽게 이렇게 정의를 해줘요. 이게 많아지면은 우리 몸은 이를 정상 상태로 돌리려고 한다. 그러니 그때 우리 뇌의 한 부분인 아소프레신이 이제 이 약물은 애들이 알 거예요. 약물이 우리 몸으로 보내준다. 이 약물이 우리 몸의 신장 튜브, 이 신장 튜브라니까 또 이게 설명을 해줘요. 물과 소금을 걸러내는 작은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를 통해서 물을 더 많이 흡수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농도를 조절해 가지고 이 레버리지를 맞춰서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근데 이게 또 뭐, 말이 또 이래 할 수 있잖아요. 레벨에 따라서. 해결하고 가야 돼, 이거를. 해결 안 하면 계속 끝까지 해결 못 하고 막 생물 선생님이 싫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레벨의 책에서 이제 닦고 더 이상의 책을 그 다음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죠. 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이것도 해결 못 하고 있는데. 짜증나고 덮어버리는 재미도 없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또 들었잖아요. 이렇게. 이게 프롬프트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이 여름날 더위에 많이 놀았어. 아이들이 머릿속에 그래요. 막 뛰어놀고 놀아요.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럼 우리 몸속에 소금 농도가 올라간다. 왜? 땀이 몸속에서 수분이 방출되니까 촉촉하게 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알아서 바소포레신을 이렇게 보내준다. 우리 몸속에. 그 분비가 되면은 물을 더 많이 흡수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소포레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은 탈수되지 않게 도와줍니다. 이것도 까리까리해. 그래서 제가 예시를 두 개를 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뭐 생활화되기 때문에 아,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예시를 5개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으면 5개를 쏘아버려요. 여기다 넣어버려요. 이게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저는 요거는 한 2개 정도 넣으면 우리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 2개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개 더 볼게요. 자, 마실 물 없이 오랫동안 걷다 보면, 그러니까 머릿속에 걸어요. 자, 물은 없고 오랫동안 걸어요. 그러면 몸속에 물이 점점 줄어든다. 땀이 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짭짤한 소금 농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바소포렌신을 우리 뇌에서 보낸다. 그러면 남아있는 물, 우리 몸속에 이만큼의 물이 있었다면 좀 빠지고 요만큼 남아있다면 그 물을 최대한 잘 사용하도록 우리 콩팥 신장에서 물을 더 잘 흡수하도록 만들어주게 하는 역할이 바소포렌신. 그래서 우리 몸은 알아서 이 갈증을 더 느끼게 한다.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렇게 뭐 여기 보면서 삼투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질문을 했지만 이 단어에 대한 또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또 해결하고 가야 돼, 우리 아이들은. 개념, 원리, 본질. 그러면 또 2차 프롬프트가 들어가요, 질문이. 자, 삼투 현상을 11살도 이해할 수 있게 한국어로 쉽게 설명해주고 예시를 2가지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프롬프트가 대단한 게 아니고 현재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입력하면 그게 프롬프트예요. 자, 오스모시스 이게 삼투 현상이라고 해요. 자,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물이 더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요. 2가지 다른 농도의 액체가 있다. 자, 농도가 뭐냐면 한쪽은 짙고 한쪽은 얕아요. 그 중간에다가 통과할 수 있는 반투막을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은 삼투압의 현상은 뭐냐면 물은 농도가 더 짙은 데서 더 많은 물질이 녹아있는 쪽, 그러니까 농도가 더 짙은 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액체의 농도의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이것도 까리까리하다 하면은 아이들은 뭡니까? 이 건포도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건포도를 이렇게 물에 우리가 집에서 이것을 이론적으로 해서 이해하면 되지만 또 이론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아이들에게 물에다가 건포도를 하나 더 담가요. 그러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 건포도가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렇다면 금포도 안에 있는 그 물질 농도가 물보다도 더 진하기 때문에 우리는 삼투압은 뭡니까? 농도가 짙은 쪽으로 수분이 이동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금포도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물이 들어가서. 그래서 부풀어 오른다라고 아이들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교육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AI가 없다면 자기 주도 학습을 코치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뭐, 이게 우리는 그걸 이해하고 있는데 막연히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구체적인 실험을 아이들에게 해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알면은 아이는 이제 더 하나의 개념, 원리, 본질을 이해하고 점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물 시간에 그 선생님의 말이 너무 재미가 있고 질문의 질도 달라져요. 질문의 퀄리티가 달라지죠. 애들한테. 그 선생님한테 하는 질문이. 그리고 질문을 할 때요. 자존감이 확 올라가요.
그런데 하위권에 있는 아이들은 내가 이 질문하면 이것도 너 몰라라고 아이들이 주변에 나를 아니, 뭐 저런 질문하고 기초적인 질문하고 있어라고 눈치가 보여서 질문을 못해요. 계속 문제 안고 가는 거죠. 학원 가도 마찬가지죠. 학원에도 내 1대1 가해가 아니잖아요. 그냥 다수잖아요. 이렇게 다수. 집에 와서 한 달, 두 달 지나도 결국 그 문제 또 털리고 또 털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중하고 확 끊어지죠. 식물의 뿌리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이가 예제 1도 이해 못하고 예제 2도 못했다. 옆에서 우리가 코치를 해주죠. 학부모, 우리 아이들을 코칭해 줄 때. 아, 그래? 그러면 좀 더 쉽게 생각해 보자. 자, 7살 유아 아이도 이해할 수 있게끔 삼투 현상을 설명해 주라고. AI는 짜증 안 내요. 짜증 안 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습득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또 예시를 들어주면 이해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아이의 현재 그 레벨에 맞는 질문하고 답을 통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 그 아이가 절대 IQ가 떨어지거나 그래서가 아니거든요. 그 아이는 그 단계를 극복을 하지 못하게 더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단계를 뛰어넘고 레벨 단위를 중급, 상급, 최상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것을 1년, 2년, 3년, 4년 계속 그 방법을 몰라서 그 아이가 계속 그 고통을 안고 산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하지만 과거에 AI 있기 전에는 좀 진입장벽이 있었잖아요. 그죠? 누가 이런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겠어요. 이렇게. 1%안 되는 학부모들은 해주겠죠. 인내와 끈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개념 원리 본질을 아는 엄마들은 해줬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우리 엄마들은 마음은 있지만 실제 액션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기 주도식의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면 이것이 해결됩니다. 새로운 방식의 자기주도 학습법 코칭에 필요한 역량 사유소. 앞에 제가 한번 언급했죠? 기억하시나요? 목표 관리 역량, 문제 해결 역량. 자, 이제 AI가 나왔죠? 이 두 가지도 이제 AI가 살짝 도와줘요. 살짝 도와주는 게 아니고 엄청 많이 도와줘요. 저도 요즘 컨설팅 하면서 엄청 머리 에너지를 막 거의 한 50% 이하로 줄였어요. 머리 에너지. 우리 인간은요, 30분 동안 너에게 주어진 미션을 줄게. 라고 두 사람한테 너 30분 동안 설거지 할래? 30분 동안 내가 주제 정해준 걸 가지고 천자 글을 쓸래 하면 어느 거 선택할 것 같아요? 천자 글 쓸래? 아니면 30분 동안 그냥 우리 단순 그냥 설거지 할래? 사람들은 설거지 쓴다. 설거지. 머리 쓰기 싫어. 머리 에너지 쓰기 싫거든요. 본능이에요, 본능.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코치라는 직업을 사업화하겠다면 마케팅 역량 무조건 갖춰야 돼요. 무조건 갖춰야 되고 어, 그냥 우리 아이의 어, 성적을 올리고 아이의 그 성적을 올리는 건 1차적인 목표죠. 그 성적 올라가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 확 올라갑니다. 왜? 뭐야? 방학 끝나고 왔더니 얘가 홍길동이가 와지레 선생님 질문하면 답 탁탁 하고 질문도 오 뭐지 이런 날카로운 질문에 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리 아이를 보는 눈이. 그러면 아이는 그걸 알거든요. 내가 바닥에 있을 때 애들이 나를 보는 아이고 쟤는 공부도 못하고 이리 보는 거하고요. 살짝 뭐 내가 이거 좀 궁금한데 너 좀 알려줄래? 완전히 눈이 달라져요.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확 올라갑니다. 우리 아이가 그런 자존감을 키우고 더 나아간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변의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걸 도와주는 삶과 그런 것을 아이가 어릴 때부터 체화가 돼서 사회에 나와서 지식을 활용하는 법을 우리 학교에서 못 배우거든요. 학교에서는 문제 해가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성수 씨 그분의 공부가 가장 쉬워서라는 그 책은 저는 너무너무너무 공감해요. 답이 있잖아요. 답이. 다만 진입점이 뭡니까? 개념 원리 본질을 깨우치는 그 1%안 되는 사람만 그걸 알아요. 그 재미를 안다는 거죠. 그럼 99%는 뭐냐는 거죠. 사회 나갈 멘붕이 오는 거죠. 왜? 내가 지식을 활용해서 그 답을 찾아가. 우리 지식, 사회에서는 그 답이 없거든요. 문제 부딪히는데 답이 있던가요? 학교 다닐 때 차라리 공부해가 답 맞추면 좋지만 사회에 나와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은 답이 없어요. 그게. 그걸 어떻게 찾아갈 거예요, 그 답을. 그래서 목표 관리 역량과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고 거기에 내가 지금 15개월 한 AI가 상당한 도움을 준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물론 유료 버전은 뭐 $20라는 비용을 들이죠. 2만 매체는. 그거 안 하고 3.5 버전 써도 됩니다. 너무너무 저는 15개월 동안 돈 1,000만 원 돈을 들여가지고 미국의 그 AI 관련되는 자료들을 제가 돈 주고 사고 막 하면서 야, 하면서 제가 첫 번째 생각한 게 저는 교육자가 그 우리 비즈니스 교육자일 수는 있지만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뭐 가해 선생님도 아니고 학원 원장도 아니거든요, 저는. 그럼 뭐 대학에서 교수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그 본질을 저는 알잖아요. 제 삶에 적용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컨설팅으로 우리 사업에 다 적용해 봤기 때문에. 근데 그 AI가 나옴으로써 첫 번째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적용해야 돼. 그리고 우리 아이가 부모가 재산이 많은 학부모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현재까지는 스코어가 재산이 없는 분도 있어요. 대부분의 재산이 없죠. 재산이 많은 부모는 한편으로 한번 한 발짝 물어서면 이 재산은 많은데 우리 아이가 저 보니까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데 이 재산을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거예요. 재산이 없는 야, 난 재산도 못 물려주는데 우리가 저렇게 문제 해결 능력도 없는데 너무 걱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해결 방법을 자기주도 학습, 학교 다닐 때는 성적이고 비즈니스라는 사회에 나와서는 문제 해결 역량이잖아요.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하건 자기 사업을 하건 그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은 재산이 많아서 그 재산을 남겨주는 유산을 남겨주는 사람은 우리 아이가 재산을 잘 지키겠다고 안심을 것이고 내가 비록 재산이 없어도 우리 아이에게 이것을 코칭해 줘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 문제 해결 역량이 있다면 그 아이가 재산은 남겨주지 못했지만 자기 앞가림을 하고는 살겠다라는 그 든든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실합니다. 이 세 가지 역량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학생, 어른 똑같이 적용됩니다. 질문만 달라질 뿐이에요. 질문. 성과 창출을 위한 코칭 역량 세 가지, 네 가지 요소는 말씀드렸죠. 자,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 과제를 해결 과제를 정리해 놓은 사람과 그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문제 해결 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AI를 접목해서 그 도움을 받으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 문제 해결 방안을 내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 모든 것을 시각화해서 매일 체크하고 실행하고 주 단위로 체크하고 피드백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삶에서 그것을 제가 분명히 명확하게 그리고 우리 기업에서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하는 기업과 하지 않는 기업의 차이는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 관리의 영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스킬적으로 AI 활용하는 방법만 배운다?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렇지만 그 뒷받침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막연히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 오늘 내가 뭐 국어를 이렇게 공부하고 그 잘 모르겠는데 집에 와서 공부할까? 그리고 AI 활용해 볼까?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렇지만 내가 한 학기 목표 1년 이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1년 동안의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실행 계획을 가지고 내가 지금은 30명이라는 우리 반에서 뭐 거의 바닥인데 1년 한 학기가 마쳤을 때 내가 상위권 그리고 내가 1년 뒤에 마지막 시험에서 내가 넘버 원이 한다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 국어, 영어, 수학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말한 그 시각화 부분을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연히 공부 잘하겠다? 그 사람과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매일 실행을 하고 관리하는 사람, 관리하는 학생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는 학교에 갑니다. 어쨌든 뭐 주어진 시간에 제도권 수업이 시간이니까 1교시, 2교시 하죠. 학원에 갑니다. 또 학원에서 뭐 이 학원 저 학원 또 집에 오면 뭐 10시, 11시 하루가 너무너무 아이가 지치가 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한 학기 변해야 되잖아요. 변하지 않는 아이는 얼마나 괴로울 것이며 그것을 지켜보는 또 학부모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뭐가 잘못된 거야? 우리 아이의 하루 일과에 가짜 활동이 너무 많아요. 가짜 활동. 처음에 신학기에 들어갔을 때와 한 학기 마칠 때 그 활동에 본질적인 진짜 활동이 있다면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 안 나온 이유가 있는 거죠. 가짜 활동만 너무 많은 거죠. 왜? 이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에 얼마나 시간을 활용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들여다봐야 돼요. 가짜 업무를 걸러내야 됩니다. 솎아내야 됩니다. 보통 비즈니스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요. 제가 기업들을 들여다보면은 기업들은 이게 목표 관리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목표 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목표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들여다보면 진짜 업무는 20% 정도, 뭐 심지어 뭐 한 5% 있는 회사도 있어요. 성과의 달성에. 대부분이 가짜 업무로 바빠요. 하루 종일 직원들이 바쁜데 목표 관리 업무하고는 관계없는 일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과로 이어지는 요소를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학생들 기준으로 본다면 뭐 어른도 마찬가지겠지만 해결 과제가 뭐가 됐어요. 내가 알고 싶은 거죠. 그것을 정리하고 적용합니다. 거기에는 간단한 툴들, 무료 툴들이 있어요. 그 툴들을 이용하면 좀 더 시각화하고 체계하기 좋습니다. 그 해결 방안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뭡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이 질문의 퀄리티가, 질문의 힘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미 답은 다 있어요. 그것을 홍길동이와 충양이가 어떻게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답변을 나누시죠. 그래서 질문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를 이제 AI 쪽에서는 프롬프트라고 해요. 이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질문해야 할지를 배웁니다. 뾰족한 질문들이 있죠. 그것을 이제 자기 주도 학습을 하면서 교치게 됩니다. AI 활용 역량이란 스스로 학습하면서 문제와 성과에 필요한 내용을 습득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편집하고 조합하고 분해하고 그것을 뭡니까? 활용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AI 없던 시절에 그리운 그 스티브 잡스는 이것을 깨우친 사람이죠. 0.00 몇 프로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지식 습득 후 이것은 기존 교육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회 나오면 멘붕이 와요. 초등, 중등, 고등, 대학, 대학원 20년을 교육하고 사회 나오면 멍해요. 어떤 주제, 의제를 주면요. 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프로세스가 없는 거죠. 다행히 저는 이걸 업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갈증이 느껴지잖아요. 업인데 돈을 번 업이다 보니까 저한테 그것을 프로세스로 풀어갈 수 있는 걸 스스로 찾아간 거죠. 근데 일상적인 업이 아닌 사람은 그냥 문제 머리 아프네 해결 못하고 넘어가는 거죠. 학생이나 어른이나.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활용하는 편집력과 연결력 키워야 돼요. AI 같은 경우는 나에게 맞춤형 챗봇을 만들 수 있어요. 과거에는 챗봇을 코딩으로 했는데 지금은 노 코딩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초등학생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그런 질문, 그런 것들을 힘을 키우면은 나만의 커스터마이징 된 챗봇을 만들고 국어 챗봇, 영어 챗봇, 수학 챗봇, 과목별로 챗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계속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학기 끝나면 나만의 컨텐츠가 생겨지고 나만의 국어 교과서를 만들어요. 기존에 나와 있는 교과서가 참고서가 아니라 그 참고서와 교과서를 가지고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 한 학기가 끝나면 나만의 국어 교과서 1학년 1학기 홍길동의 교과서 컨텐츠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게 생겨요. 문제 같은 경우 보기가 과거에는 문제가 틀리면 그럼 이게 틀리지 라고 가는 거를 이제는 뭐야 이거 내가 이렇게 본질 개념을 다 이해했는데 이거는 뭐야 오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연구의 그 사고 관점의 이 접근 어프로치 방법이 달라져요. 틀린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게 뭐야 하고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질문을 AI를 통해서 하고 그래도 해결 안 되면 선생님한테 가요. 뾰족한 질문을 하죠. 그럴 때 역량 있는 선생님이 필요해요. 지금은 나의 레벨은 낮은데 이런 거 있죠. 뭐 스타 강사다. 부모가 돈이 많으니까 저 선생님이 되게 뭐 유명한 선생이다 붙여줘요. 그 아이가 그 흡수가 될까요? 흡수 안 됩니다. 레벨은 이렇고 물론 1대1로 하면은 아마 이 레벨에 있는 스타 강사는 좀 올려줄 거예요. 올려줄 거지만 1대 다수라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스타 강사가 있는 학원에 애를 보내더라도 해결 안 됩니다. 왜? 이 아이의 지금 현재 흡수할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용량은 요거거든요. 얘한테는 요만큼 올려줄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요만큼에서 요만큼 올려줄 선생님이 필요한 거지. 얘가 스타 강사의 그 상위 1% 안에 들어간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그 집중된 교육을 시켜주는 선생님, 얘가 하면 너무 말똥, 더 괴로워요. 더 괴로워요. 시간, 돈 다 낭비하는 겁니다. 뭐 기존 AI 교육은 혹시나 우리 학부모님들이 기존에 막 교육을 받으신다면은 뭐 이미지 만드는 AI 교육, 뭐 동영상 편집하는 계속 쏟아져요. 제가 지금 AI 하는 교육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이미지 미드저니 하나 쓰면 돼요. 뭐 미드저니 유로 버전이니까 안 써도 됩니다. 저는 미드저니 유로 안 써요. 그냥 잘 쓰고 있습니다. 동영상 편집들 저는 한 3개 썼는데 하나만 써도 돼요. 그런데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런 강의 듣지 마시고 그런 툴 강의는 어, 그냥 기능이고요. 나한테 필요한 거 하나만 쓰시면 돼요. 우리 학생들은 뭐 그것도 뭐 의미 없고요.
혼란스럽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만 한두 시간 기능 익히고 하시면 돼요. 뭐 새로운 거 나왔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 이런 교육들이에요. 기존의 AI 교육은. 저는 이런 교육 아닙니다. 여기서는 제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교육에, 자기주도 학습에.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기존 교육들 다 이런 교육들이에요. 기능 교육. 마케팅 역량은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요건 제가 이야기하고 갈게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이도 그래요. 마케팅적 관점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주는데 걔가 발표를 하는데요. 마케팅 프로세스를 알고 발표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으면 발표가 퀄리티가 달라요. 요건 조금 어, 특강식으로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어, 마케팅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냥 마케팅 하면 사람들이 광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광고는 마케팅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마케팅이 이만큼 있다면 광고는 요만큼 들어가요. 일부분이에요. 마케팅은 문제 해결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100년의 역사를 가진 학문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하면 광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개념을 한번 일단 깨시고요. 이 부분은 자기주도 학습 역량, 우리 아이들이 성적 올리는 거하고는 직결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차별화에는 들어가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고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마케팅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은 제가 좀 넘기고 우리 아이의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 목표 관리 역량, 두 번째 문제 해결 역량, 세 번째 AI 활용 역량 이 세 가지에 제가 좀 더 중점을 뒀습니다. 자, 자기주도 문제 해결 역량을 가지면 학교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일상에서 비즈니스에서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것은 명확합니다. 문제 해결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가적으로 얻는 혜택이 있어요. 그런 문제 해결에 대한 본질을 알아가면요.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나는 기가 얇아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분은 아마 어떤 그 본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내가 부족하다라고 자기 인식을 하면 될 거예요. 저는 컨설팅 업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보면 본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해, 좀 더 본인이 역량을 좀 키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습득한 지식을 모아서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데 이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이도 그랬죠, 제가. 기존의 교과서가 출판사 교과서가 나오고 참고서가 나오는데 아이가 자기가 모르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해결한다 했잖아요. 그 세 가지 역량을 가지면 그게 해결이 돼요. 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뭡니까? 잠시 다른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지금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그 책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거의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거의 100, 거의 99%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마케팅 프로세스적인 차원, 문제 해결에 대한 차원, 이런 부분들이 다 제가 이렇게 체계화 시켜놨잖아요. 그 프로세스들을 밟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습득한 지식을 모아서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그 꼭지를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내고 그것을 가지고 뭡니까? 새로운 답을 찾아서 그렇게 컨텐츠를 만든 사람은 학생들은 뭐 수익화의 기회는 아니고요. 이것은 아이가 학교 다닐 때 이것이 체화가 되어 있다면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스스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것을 가지고 만든 그 컨텐츠 있죠. 왜 해결이 나왔다는 건 해결에 대한 아까 제가 했던 요 마인드맵 같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 쫙 다 나와요. 이렇게. 이거는 제가 차별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차별화라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렇게 아이들도 이렇게 뭐 국어, 영어 만들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뭡니까? 다 모아놓잖아요. 제가 아까 마인드맵을 본 그 자료 있죠. 그것을 그냥 책으로 만들 수 있었죠. 근데 그 책은 뭡니까? 새로운 답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답을 찾는 사람에게 제가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가치가 있죠. 수익하잖아요, 수익.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별의 고민을 제가 연구하고 적용해보고 정리하고 적용해가지고, AB 테스트 했더니 그 가설이 맞네? 아니다라 뭡니까? 다시 또 가설 잡아보고 해보죠. 이게 또 아니네. 또 해보죠. 그리고 답을 찾았다. 그것을 그 사람한테 솔루션을 제공한다면 그 수익 하에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그 프로세스 가죠. 고민만 끙끙 앓고 있는데 그분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걸 수익하는 개념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은 뭡니까? 스스로 그 문제 해결해서 나만의 족보가 만들어져요. 한 학기 마치면 국어 1학년 1학기, 영어 1학년 1학기, 수학 1학년 1학기에 나만의 교과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문제를 시험을 쳐요. 그리고 틀리면 한 문제 틀렸다. 짜증나죠. 두 문제 틀리면 거의 폭발하죠. 왜? 개념 원리 본질부터 다 잡아놨는데. 이건 뭐야? 그리고 쌤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연구했던 건 이런 건데, 이건 왜 이렇게 되나요? 뾰족한 질문이에요. 뾰족한. 질문이 질이 틀리세요. 그 프로세스를 이 AI 러닝 자기주도 학습 솔루션 과정에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음, 제가 이거를 뭐 2주 과정, 4주 과정, 짧아요, 사실은. 짧지만 핵심 코어를 이론 교육이 아니라 실습하면서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혹시 오늘 뭐 이 교육 프로그램에 제가 한 5분 안내를 드릴 텐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한 5분 동안 간단합니다. 2주 과정, 4주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좀 안내를 드릴게요. 관심 없으시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영향이라 했죠. 이것은 학생 때부터 어리면 어릴수록 시간과 비용을 그 스트레스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릴수록 좋다. 그래서 목표 관리 역량을 키우고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고 AI 활용 역량을 키운다. 마케팅 역량은 음, 또 제가 핵심 코어는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2주 과정은 뭐 제가 정말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는 금액만 앞으로는 이걸 제가 더 올릴 거예요. 명확합니다. 지금은 제가 22만 원 채팅을 했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얘를 저는 215개 여기 좌측에 보이시죠? 챗봇을 이렇게 215개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저는 제 컨설팅의 솔루션을 찾기 위한 챗봇을 이렇게 215개를 만들었고요. 우리 아이는 지금 현재 풀어야 될 솔루션은 뭐 학교 교과목이 되겠죠. 그래서 그 교과목에 대해서 챗봇을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어, 챗봇을 제가 이렇게 70개를 이것도 이벤트를 제가 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돈으로 하면은 이게 사실 돈으로 가치를 환산하기도 좀 애매해요. 근데 누군가에는 그 한 개의 챗봇이 뭐 수십만 원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뭐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줬다면. 근데 제가 뭐 그냥 뭐 정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한 20만 원의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만한 시간을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 챗봇도 120개 제가 공유해 드렸는데 이것도 한 뭐 40만 원의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20만 원의 가치 보니까 뭐 교육비는 가치로 제가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실습하면서도 사용하는 거니까 같이 드릴 거고요. 이거는 좀 특별한 과정이에요. 제가 이 과정을 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렇게 금융적으로 좀 사업화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사업화할 때 이 사주 과정 이후에 제가 1년 동안 개별 코칭을 좀 해드릴 거예요. 궁금한 거 소통하면서. 그래서 금액을 책정을 해놨는데 제 나름대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제가 좀 먼저 협의 대상이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시겠느냐. 그런 협의할 대상이고요. 이렇게 세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뭐 이것만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의 그 어떤 성과에 도움이 안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 과정은 좀 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이잖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사회생활 하면서도 부딪힐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참 그걸 돈으로 참 가치를 하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지식, 그 지식을 습득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그 학교의 학습,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응용을 하고 조합을 하고 그걸 못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나오면 답이 없는 문제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배운 거예요, 학교에서. 그냥 문제 나오면 그 답을 맞춰. 그거 지시 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 과정에서는 그것까지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뭐 교육 문의 이 부분은 저한테 이렇게 연락 주셔도 돼요. 우리 손민영 대표님은 저하고 인연이 뭐 한 3년 차 되시는 분인데 그렇게 질문하셔도 되고요. 음. 자, 오늘 제가 10시 10분이니까 딱 1시간 약속 시간을 지킨 것 같아요. 혹시 우리 마이크 켜시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 빼면 28분인데 편안하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질문 한 10분 동안 질문 받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질문해 주시겠어요? 질문 없으세요? 내가 그랬잖아. 질문의 힘이 중요한데, 질문은 오픈 마인드입니다. 뭐 이런 질문하면 유치하지 않을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마요. 질문은 아름답고 존중해주고 소중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50점을 받고 있다면 그 아이는 50점의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현명하고 그것이 60점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강지율님, 이지연님, 문님, 초리님, 변보미님, 김건우님, 제가 아는 김건우님인가? 진희님, 김현정님, 정수진님, 장하나님, 김하나님, 김수현님, 희서연님, 이은나이스님, 경북8호님, 김원정님, 강주초님, 아, 영성실님, 맨땅의 헤딩님, 김성희님, 정지현님, 박공혜님, 효정박님, 경미님, 유경영수님, 김선미님, 김영경님, 그린다님. 자, 질문해 주시고,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웨비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시간 드릴 테니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아,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앞부분을 못 들었는데, 네, 제가 지금 들어온 게 꼴찌에서 전체 수석까지라는 그 문구를 보고 왔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을까요? 음, 꼴찌에서 전체 수석, 일단 제 삶이고요. 저는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바닥에서 제가 스토리텔링 이야기하면 10분 걸리는데, 뭐 제가 넘버 3 되고, 넘버 3가 되니까 넘버 1이 하고 싶어서 넘버 1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때 AI가 없던 시절이죠. 어, 그래서 우리 장하나님이 9시 몇 분쯤에 들어오셨나요? 아, 9시 반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우리 그 손민현 대표님한테 그 영상을 아, 좀 네. 받으셔가지고 한번 보시겠어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앞에도 있거든요. 제가 네, 중요한 그 아젠다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거 한번 꼭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뒷부분에 제가 목표 관리 역량과 문제 해결 역량과 AI 활용 역량, 마케팅 역량이 이 네 가지 꼭지가 있는데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주도 학습이 세 가지 역량이 중요하다는 거 들으셨죠? 네, 저는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에 뭐 이름만 대면 아실만한 기업부터 해서 제가 3천 개 이상의 회사를 컨설팅을 했거든요.
네. 자, 컨설팅은 뭐냐면은 솔루션을 제공해 줘야 돼요. 제가 뭐 1,000만 원씩 받고 그 기업들한테 받았는데 그 업체가 왜 저한테 1,000만 원을 주겠어요? 그리고 그 직원들 조직들을 왜 제가 교육을 컨설팅 해주겠어요? 제가 솔루션을 제공해 줄 사람이니까 저한테 돈을 준 거잖아요. 그것을 찾아가는 게 목표 관리 역량과 문제 해결 역량, 그리고 옛날에 머리를 짜맸던 것이 이제 AI 활용 역량이 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면서, 와, 15개월 동안 연구하면서 AI 활용을, 이제는, 진짜 교육 비전공 관계없이, 이것을 하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겠다, 대중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설레었어요. 음, 이론적인 교육학, 그것이 도움이 되던가요? 저는 자기주도 학습을, 이미 그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기존 시장에 있잖아요. 뭐 교육하시는 분, 저는 그 교육 강의 한 번도 들은 적 없고요. 그냥 제 삶에서 자기주도 학습이었어요. 그리고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왜 만들어내지 못할까를 연구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문제 해결 과제를 내고 해결 방안을 하고 찾아가고 실행 연구 다 했고, 그리고 기업에 적용을 해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대학에서 말하는 이론 교육, 자기주도 학습, 이론 교육,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분들한테는 제가 대학 박사 과정을 안 간 이유가 여기까지 초중고에서 말하는 지시 습득 그 차별화가 안 되거든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곳이구나. 그래서 제가 박사 과정을 안 갔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시 습득을 그는 최소량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빨리 습득해야 되고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빨리 습득. 그 다음 단계 차별화. 그 차별화가 뭘까요? 최상위의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내라고 생각을 해요. 수능 시험지도 제발 어렵게 좀 나와줘. 그래야 내가 내 상위권에 있는 애가 차별화된다라는 사고 가지고 있다니까요. 중상위권에 있는 애들은요, 문제 좀 쉽게 나와. 이렇게 해서 완전 접근의 방식이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목표 관리와 문제 해결 역량을 가진 학생들은 항상 그렇게 우리가 한 문제에 나아가 그 틀린 문제를 가지고요, 파고 들어갑니다. 달라요. 접근법이 다릅니다. 우리 아이를 그 단계까지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게 바로 목표 관리 역량과 문제 해결 역량. 그리고 그것을 서포트 해주는 게 뭡니까? 진입장벽이 있다는 거죠. 그걸 옆에서 경험한 코치가 가르쳐 줬는데, 그걸 누가 일일이 일대일로 다 해줘요. 대한민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근데 AI 활용법을 접목을 시키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15개월 동안 연구하면서, 야, 이제는 애들에게 법령적으로 시골 산골에 있는 아이도 인터넷만 된다면 해줄 수 있겠다. 그들도 도와줄 수 있겠다. 장하나님 조금 이해되셨을까요? 네.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직업이 질문 받고 답을 해주고, 어, 고민을 들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괴롭지가 않아요. 흥미롭습니다. 무슨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자, 또 다른 분, 우리 무님 웃으시는데 무님 질문 있으세요? 혹시 오디오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아, 네.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고 이제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그러려면 생각하는 힘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얕은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런 좀 깊은 고찰하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모르겠어요. 연관이 있는 질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연관이 있죠. 음. 아, 아까 그랬잖아. 우리가 어떤 문제가 봉착됐을 때 우리 학생들한테 일단 먼저 그걸 예를 들게요. 어떤 과목에 문제를 보다가 그 문장을 보고 이해가 안 되면은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뭐 인터넷 검색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나마 나은 학생은. 근데 이해 안 되나 하면은 외워버리잖아요. 시험 치니까. 모래 시험 치니까. 그러면은 그 아이는 최상위로 못 갑니다. 얕은 지식이잖아요. 암기. 그래서 그 벽을 깨야 되거든요. 근데 그 벽을 깨기가
자, AI, 우리가 인터넷은 이미 오래전에 나왔잖아요. 2000년대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 검색을 해요. 구글도 검색하고, 네이버도 검색하고. 그 제목에 있는 키워드가 상위 노출 잡히니까 딱 들어가요. 근데 들어갔더니 내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그 원하는 답이 없어요. 그럼 나와요. 두 번째 또 노출되어 있는 글을 들어가요. 또 봐요. 뭐 일부 정도 내 속에 있는 답답함을 풀어주지만 또 해결이 안 돼. 그것도 세 번째 들어가. 근데 있는 시험 가지고 계속 못 파고 들어가. 아이들이. 재수 없으면 계속 10개, 20개 걸어봐도 내가 답답한 거 못 찾고 나올 수 있어. 자, 근데 지금 AI가 나왔잖아. AI한테는 질문을 뾰족하게 하잖아요. 단계별로. 웬만한 것도 안 나옵니다. 웬만한 거. 왜? AI가 지금 오픈 AI사가요. 그 학습량이 5조 개 이상의 문서가 그게 논문부터 오픈의 자료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딱곧 답만 해준 게 얘가 추론을 해요. 추론을. 이게 제가 또 살을 붙여요. 물론 여기에는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거를 이건 아닌데라는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오해가 좀 생길 수 있다. 오해가.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질문한 것이 이것이 아니야. 내가 내 의도를 잘못 이해했구나. 내가 질문한 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알고 싶었던 거야. 얘가 그렇군요 하고 답해줘요. 그런 몇 가지 스텝을 밟는데 이제 그걸 프롬프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저는 그 15개월 동안 돈 1,000만 원 돈을 들이고 미국 거를 연구했는데 뭐 1년 그렇게 학습할 필요도 없고 조금만 해보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빨라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 애들이 이거 너무 빠른 애들인데 그 조금만 건드려주면 트리거를 작동시켜주면 되는데 하나를 가르치면 애들은 두세 개를 선생님 하면서 막 쌤 하면서 막 빨리빨리 적용하고 막 해요. 이런 질문도 기특하다 뭐 저도 보면서 의문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빨리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원희야, 너 왜 애 안 하고 있니? 너 친구들 왜 안 하고 있니? 했더니, 선생님이 그때 AI 한번 이야기는 하셨는데, 내가 뭐 역사를 질문했더니, 이거 완전히 뭐, AI가 엉뚱한 답을 하더라고. 좀 폐만은 이제, 그 쌤이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뭘 느끼겠어요? AI는 엉뚱히 답하다니.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역사라는 주제는 우리나라의 한글이 지금 AI, 오픈 AI에서 학습된 게 한 1% 정도의 문서이 아니에요. 전체 그 문서량. 1%도 방대하죠. 5조개의 1%가 결코 간과할 양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뭐 그 내부에 아까 제가 그 클로바 X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AI도 있거든. 내부에서 개발한. 그런데 질문하는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데이터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수성을 가진 그런 뭐 조선시대 역사, 고려 거란 전쟁에 대한 역사 이런 거는 우리나라 자료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한글 대학.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이제 조절을 하면서 해야 돼. 기본은 오픈 AI고 거기에 뭐 필요하면은 바드를 좀 쓴다든지 그 아수곱이라고 있어요. S급 그런 거는 문제를 그냥 사진 딱 찍어가지고 OCR로 올리면 파일 올리면 답을 해주고 이 답이 왜 이 답을 너는 답이라고 생각하냐고 이유까지 다 적어줘요. 그리고 그 답에 대해서 내가 예시를 들어다 더 파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요령을 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만의 저는 마인드맵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거든요. 그 무료예요. 거기에 목차를 정리해서 쫙 정리해야 되잖아요. 한 학기 마치면요. 자기만의 교과서가 생겨요. 우리 문희님 아이가 만약에 뭐 아까 말한 원이다. 원희만의 교과서. 원희만의 컨텐츠. 이 세상에 없는 원희만의 국어 1학년 1학기 교과서가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머리에 내 개념하고 본질 다 팠잖아요. 딱 들어와 있는 거. 그림이 딱딱 목차가 돼 있어요. 목차화가 돼 있어야 돼요. 목차. 우리가 책을 보잖아요. 문님 책을 사 보실 때 목차를 보시죠. 네, 그 봐요. 목차를 보면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이 있네. 네. 우리 아이도 자기만의 목차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 목차를 꼭 교과서 목차도 안 가도 돼요. 내가 알고 싶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목차가 음,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딱 체계화돼 있어요. 그럼 문제 어떤 거 나와라. 어떤 거 나와라. 그리고 하나 진짜 꼬아서 나왔다. 그러면 그냥 한 문제 틀렸다. 그러면 걔는 도전시 생기죠. 나 이게 부족하군. 그리고 또 파고 들어가고. 그 파고 들어가는데 뭡니까? 또 뇌를 도와주는 AI가 있잖아요. 질문의 질이 틀리잖아요.
답변도 틀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냥 선생님이 뭐 조선시대 뭐 세종대왕에 대한 질문했더니 엉터리 답을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아이들은 이 아이가 엉터리 답하고 자기 하루는 못하는 거죠. 그것을 네가 정확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는 걸 가르쳐 줘야 돼. 지금 AI 시대인데. 자, 여기까지 하고 또 한 번만 제가 질문 더 받을까요? 예,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그러는데, 뭐, 뭐 회사일까요? 그냥 저 문자 하나 보고 들어왔거든요. 네. 예. 아, 아까 저하고 통화하신 분이세요? 아니요. 그냥 문자 하나 보고 아, 들어왔는데, 네. 영수님은 영어 수학이네요. 예. 학교 다닐 때, 저는 수필이라서 학교 다닐 때, 야, 선생님이 니 수필 뭐 글 잘 쓰겠다 했어요. 그 뭐, 나름 글 잘 써요. 뭐, 이름 따라가서 영수 잘 하시겠네요. 자, 우리 영수님은 몇 시에 들어오셨죠? 한 20분쯤 들어왔어요. 음, 그러면 우리, 손민현 대표님 아시죠? 아니요? 그러세요? 그러면 예. 어쩐다? 그러면 영상을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우리 손민현 대표님이, 그, 단톡방 링크 주소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손민현 대표님, 네, 잠시만요. 예, 우리 윤영수 학부모님께 링크 주소를 좀 알려주시고, 채팅방에 좀 올려주시겠어요, 채팅방에. 그러면 윤영수 학부모님이 그 채팅창 아시죠? 어느 쪽에? 예. 예, 그 단톡방에 좀 가입을 하시고, 이 예. 영상을 제가 우리 손미경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오늘 또 참석 못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한번 의논을 해볼게요. 제가 했던 말을 예.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도 영상을 보고 한번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고 이제 질문하는 게 소통하기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아,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단톡방에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그 비공개로 일부 공개로 올려가지고 링크를 공유하는 방법을 우리 손 원장님하고 한번 상의해 볼게요. 그래서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어, 다시 한번 리뷰해서 볼 수 있도록. 어, 그러면 이 음, 공부법이요, 그, 뭐, 아이들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면 할 수 있다, 뭐, 적절한, 적절한 뭐, 나이라든가, 뭐, 그런 건 없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부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밑에는 그냥 AI를 가지고 좀 갖고 놀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 그 아이의 레벨에서 지금 생각하는 궁금증, 뭐 동화책을 뭐 읽다가 궁금한 거, 뭐 그런 것을 그냥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좀 편안하게 해주고요. 한 5, 6학년 정도 되면 이제 조금 마인드맵에다가, 좀 체계화해서, 어, 그것을 이제 자기만의 노트, 컨텐츠를 만드는 걸 좀 학습시키고, 제가 그거는 교육 과정에서 제가 안내해 드릴 거고요. 좀 어린 애들에게는 너무 이렇게 어떤 학습의 개념을, 목표 관리, 뭐 문제 해결 역량 이런 거를 좀 접근하기는, 애들 좀 거부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아이들에게는 그냥 AI를 가지고 계속 놀 수 있도록. 이거 내가 하나 꿀팁을 드리면요. 왜라는 질문을 막지 마세요. 음. 아이들이 왜라는 질문.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과거에 AI 있기 전에는 아이들이 왜라는 질문을 엄마한테 하잖아요. 엄마, 이거는 왜 그래? 라고 하면 막 좀 이런 게 있어요. 엄마들이 조금 뭐랄까, 한 번 정도 답변해 주시는데, 나도 몰라. 그냥, 뭐, 대충 머릿속에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말로 설명을 못 해. 그러니까, 그거, 그냥 뭐 그런 거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인터넷에서 A하고, 우리 그래 물어볼까? 하라고, AI한테 물어보세요. 음. 그렇게 하면서, 왜라는 질문을요, 5번 추천합니다. 저는 그 5번에 대해서 답을 많이 찾았거든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아주 추천해 주세요. 아이들에게. 왜라는 점, why라는 부분을 너무너무 애가 이야기하면요. 너무너무 잘했어. 또 한 번 더 질문해봐. 라고 오히려 권장을 해야 된다. 왜라는 점. 절대 막지 마십시오. 왜라는 점. 짜증내지도 마시고. 같이 그냥 애를 켜시고 하십시오. 같이 즐기십시오. 같이 놀이하십시오.
자, 제가 마지막으로 그 링크 주소를 음, 그 교육 프로그램이 1차가 이제 2주 과정이 있었잖아요. AI 활용 교육만 받겠다 하신 분. 그리고 이제 2차 과정이 4주 과정은 이제 목표 관리와 해결 과제 이렇게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시가지고 참여를 원하신다면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 주소를 드릴 테니 그 랜딩 페이지 제일 밑에 그 웹사이트 제일 밑에 보면은 어, 그 참여할 수 있는 결제창이 있어요. 그러면 이름하고 다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를 지금 10초 뒤에 채팅창에 남겨드릴 테니 참여하실 분은 거기 하면 저한테 자동으로 다 DB가 남아있기 때문에 참여하실 분은 거기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의는 제 연락처도 랜딩 페이지에 있으니 거기에 또 문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잠시만 이거 오픈을 할게요. 그 링크 주소를 결제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제가 남겨드릴게요. 아, 그리고 선물이 있어요. 이 중요한 건데요. 이거 먼저 제가 한 1분만 설명드릴게요. 그 우리나라의 그 원동년 박사님이라고 있으세요. 카이스트 그 카이스트 박사님 출신이신데 지금 80대신데 아주 샤프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어릴 때 굉장히 체력이 약하셔가지고 이렇게 운동한 개발법 31가지 영상이 있어요. 한 개 영상당 4분짜리인데 4분 내외인데 31개를 제가 올려놨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링크 주소를 제가 전자복으로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제가 오늘 그 링크 주소도 아마 하단에 무료 영원 31가지 운동법이라고 있는데 그 구매하기인데 이제 실제 뭐 영원이기 때문에 그냥 구매하기가 이름 남기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운로드 받은 게 들어가시면 PDF 파일 클릭을 하시면 링크 주소가 31개가 있는데 다 그거 하나하나를 제 수강생 제자가 다 영상 운동 산에서 딱 하나하나 운동 그 고생해가지고 다 찍은 거예요. 왜냐면 운동법이 책에도 있어요. 운동님 박사님 교재에도 있는데 그걸 텍스트로 운동법을 안다는 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 영상으로 바로 보면 바로 집까지 따라할 수 있어요. 4분 내외짜리 한 개당. 한 개 마지막 31번째가 물구나무 서기 하나가 제일 난이도 높아. 그게 빼고는 30가지는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저는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도 해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10초짜리 운동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온 가족이 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야 학교 다니면서 네가 짜투리 시간, 쉬는 시간에 아이들하고 수다 떨면서도 이거 해. 어, 특히 아이들 또 키도 좀 클 수 있을 거예요. 거기 스트레칭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31가지는 그 다운로드 받으시고 꼭이 가지고 온 가족이 그냥 헬스클럽 끊고 이래 하지 마시고 가지도 않는 거. 그냥 요 운동법을 집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지하철 기다리면서도 하고 누군가를 만날 때 기다리면서도 하고 엘리베이터 기다려요. 저는 주로 엘리베이터 기다리거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많이 해요. 자, 그거 제가 또 링크도 올려놓을게요. 그거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하단에는 교육 프로그램 유료 과정이죠. 거기에 1번 상품이 있고 2번 상품이 있고 3번 상품이 있으니까 원하신 거 하면은 다음 주 토요일 밤 9시가 첫 수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제가 열어놓고 링크 주소를 채팅창에 남겨놓을게요. 자, 그리고 질문이 사실은 질문이 또 안 하신 분들도 마음속에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자, 다 열었고요.